세계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철현이와 성균이 19화입니다. 예. 야, 우리가 사실 지난주랑 완전히 우리 채널이 달라졌어. 예.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니까요. 이유가 뭔지 알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수익 창출이 됐습니다. 예.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ATM기로서. 근데 이제 고장난 ATM. 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 10시간씩 각자 들어주셔야 저희가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니까 10시간씩 들어야지 10,000원 나눌 수 있다고요. 지금 저희 창출 얼마나 됐는데요? 아니 이제 신청하고 있어. 아, 이게 체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맞아. 그러면은 형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수익 창출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인스타그램은 그게 뭐 보너스 이런 개념으로 주는 거라서 그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을 해야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 조건은 내가 알기로 랜덤으로 알고 있어. 인스타는 좀.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골라서 이렇게 주나 보네요. 뭐 그런 거 같고 일단 조회수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비교적 유튜브는 좀 그 수익 창출 기준에서는 좀 공정한 게 일단은 우리 같은 플랫폼은 구독자 500명 이상 그리고 3,000시간 이상 시청을 해야 돼. 아니면은 쇼츠 뭐 조회수 1,000만 이상인가 뭐 그런 조항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3,000시간을 채움으로써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됐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올린 또 컨텐츠가 약간 어그로성 그 썸네일로 인해서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 우리는 주호민을 다시 볼 수 없는 걸까? 근데 딱 감이 또 성균이가 그런 감이 좋아가지고 제목을 바로 이렇게 또 사이버 레카처럼 만들어줬더라고. 제가 몰랐는데 이 레카의 소질이 좀 있었던. 제가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리고 농담 소재라든지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한 것도 이거 초코 씹으면서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소리 질렀는데 이에 먹힌 거 아니고 지금 메리모 사장님께서 초코 쿠키 직접 만드셔가지고 협찬해 주셔서 찰꿀빵이래요. 찰꿀빵. 너무 맛있어요. 한번 배워 보고 싶다고 이제 배워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도. 네. 그래서 다음에 저를 만나면 나눠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집에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뭐 아까 하던 얘기 하자면은 농담 소재도 저도 그게 재밌고 실제로 그냥 말했을 때 그 말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소재와 주제들 있잖아요. 그냥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관객 절반을 이제 멀어지게 하는 맞아. 관객 절반 갈라치는 저는 그냥 그게 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그리고 장르가 제가 이걸로 진짜 레카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냥 코미디로 할 때 뭐 그런 게 제목 같은 데도 발현이 조금 되는 게 아닌가. 맞아. 사실은 그 레카랑 비호감이 굉장히 그 같이 가는 그 정비례하는 관계인데 너가 그 무대에서 비호감을 하는 능력치가 오른 만큼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더 환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왜 여쭤봤냐면은 인스타그램 얘기 왜 여쭤봤냐면 이제 수익화가 일단 확실히 저는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열심히 이제 계속 꾸준히 해야겠지만 물론 조회수가 엄청 높게 터진 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열심히 올리면서 맞아. 그 중에 2개는 50만이 터졌고 20만도 조금 있고 10만도 여러 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제 인스타가 이런 건 올리지 마라 이런. 사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주자면 이제 영상으로는 수익이 없어졌어 인스타.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것저것 하면서 뭐 걔네가 좀 밀어주면서 컨텐츠를 좀 뭐랄까 약간 서포트해주는 뭔가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인스타에 뭐 봄 보너스, 뭐 여름 보너스, 연말 보너스 이렇게 주다가 올해쯤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게시글에 보너스를 주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상으로는 영상이 터져도 이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너는 너무
잘못된 시기에 시작했다. 그냥 바보 릴스 올려가지고 바보 취급이나 당하고. 근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쌓아놨다가 또 다시 인스타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가 또 같이 하는 채널에 이것저것 또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이제 동반되고 하면은 뭐 우리 팟캐스트로 생각지 못한 좀 그런 용돈벌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막 조회수가 오히려 안 나오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그만둘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팟캐스트는 한 번 찍으면 이제 1시간 가량 이제 듣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보는 유튜브 컨텐츠보다는 좀 수익 창출 구조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시청 시간도 그 수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라. 그러니까 꼭 듣고 싶지 않을 때도 그냥 우리 거 켜놔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지금 땀을 엄청 흘리고 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일단 여름이 왔다는 거죠. 여름이 왔구나. 5월인데 너무 더워요. 갑자기 더워졌어. 진짜 딱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오늘 며칠이죠? 5월 20 며칠이야? 네, 21일인가요? 21일이네요. 진짜 제 체감으로 19일까지만 해도 바깥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맞아. 그 긴팔 입어도 시원하고 진짜 봄에 가장 좋은 날씨 같았는데 진짜 하루 차이로 어제 공연도 갔는데 이제 막 덥고 오늘 오는데 지금 제가 뭐 좀 뛰어오긴 했는데 무늬가 있는 옷이 아닌데 무늬가 생겨버렸어요. 아우 땀이 제가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러니까 그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해 갑자기. 그래서 진짜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도 후드 같은 거 입고 다녔거든. 위에 이제 자켓 같은 거 걸치고. 근데 이제 진짜 한 엊그제부터는 반팔 안 입으면은 그리고 어제 밤에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완전 나시 입고 자고 너무 더워졌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눈 왔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4월에 눈이 오냐 이런 느낌으로 눈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5월 되니까 또 갑자기 폭염이에요. 이러다가 지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더워졌으니까 집에 딴 데 나가지 마시고 팟캐스트 들으세요. 좋은 생각이다. 찰꿀빵 먹으면서. 아니 나는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하고 나서 난 최근에 사실 우리 거 모니터링을 잘 안 했거든. 근데 오랜만에 좀 저번 주에 이제 하비니 투어를 갔다가 그 밤에 방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혼자 좀 틀어놓고 들었어요. 근데 또 듣는 맛이 좀 있더라고. 우리가 좀 호흡이 맞아진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재밌어졌고 사실 형이 좀 늘은 거죠 이제. 이제야 내가 감을 잡은 거구나. 나 미안하다. 나 정반대로 생각했거든. 이 성균이 이 새끼가 드디어 말을 하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균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그 오도시만 따먹으려고 날 노려보고 있다. 내가 말하면 안 듣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 혼자 얘기 쳐버리고 눈 이렇게 매지가이 하고 있잖아. 왜냐면은 뇌에만 이 피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형님의 말과 그거에 에너지 쏠들 그게였어. 근데 이제 여유가 생겼어. 근데 실제로 성균이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른 컨텐츠들이랑 다른 팟캐스트도 같이 나가면서 말이 많이 늘었어. 뭐 여전히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예전 불과 한 반년 전보다 굉장히 능숙해졌다. 감사합니다. 난 좋게 보고 있어. 그래서 들으셨는데 약간 그것도 느끼시고 또 어떤 다른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길게 안 들었거든. 12분 정도 들었어. 12분. 그래놓고 다른 분들한테 1시간 들으라고 완전 어불성설이네요. 그게 뭐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직접 나오는 거다 보니까 쑥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실제로 실제인데 제가 이라는 피식 대학에서 불러줘서 정말 감사히 나간 그 컨텐츠도 그렇고 메타 코미디 회사에서 불러줘서 나간 부에나 메타 컨텐츠도 그렇고 저는 진심으로 못 봤어요. 안 봤어는 아니고 진짜 못 봤어요. 못 특히 보겠어서.
특히 롱폼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저 나온 거 넘기면서 저 위주로 나온 쇼츠는 못 보겠어. 맞아. 그 느낌이 있어. 그치만 이것도 좀 없애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배에 힘 꽉 주고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맞아. 스스로를 고치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그게 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스스로 모니터링.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게 사실 한번 뱉고 나면 휘발되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 꼭 스탠드업 이런 걸 떠나서 근데 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호흡이라든가 그런 포인트를 잘 살리느냐 이거를 피드백할 방법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춤 같은 거는 동작이 틀리면 다시 이렇게 맞춰볼 수 있고 뭐 노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근데 코미디는 거의 즉흥으로 이렇게 내뱉는 거니까 이 호흡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또 좋았겠다. 뭔가 여기서 더 퍼즐을 주고 좀 더 쉬었으면 혹은 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피드백을 스스로 하기 위해선 모니터링을 좀 참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나도 좀 최근에 어려웠던 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로스트 파티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 뭐 뱃사공 씨랑 뭐 차붐, 김간지 씨가 나오고 뭐 영구 형이랑 주한이 형, 동훈이가 나와서 이렇게 저도 같이 로스트 이제 서로를 까는 농담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올렸는데 지금 조회수가 한 2만 정도 그래도 나왔어요. 롱폼 기준으로. 그리고 약간 이게 뭐 사실 여기저기 공유하기가 좀 어려운 영상일 수는 있어서 나중에 이제 좀 매니아층이라든가 혹은 뭔가 이런 걸 좀 선호해 주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마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내가 나온 장면을 보기가 어렵더라. 너무 쑥스럽더라. 그래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이 자기가 자기 걸 볼 때 그 마음이 드는 게 조금 더 이게 막 예전에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 중학생 때 사진이 어딘가에 올라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실 뭐 별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보는 건데 이거 갖고 막 놀리려거나 의도도 없고 실제로 재밌다라고 하면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기에 섰을 때 스스로가 그러니까 형님이 방금 피드백 얘기하셨지만 이게 볼 때도 피드백이 되는데 사실 끝나자마자 들어버리거든요. 맞아. 그때 그거 하나, 그때 그 멘트 하나, 그때 그 호흡 하나, 무대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보기가 조금 오히려 내가 그때 내가 잘 못했었어 이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네. 나의 고점이 아니었어 라는 그런 욕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약간의 쑥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그 야구 선수 중에도 자기 애가 강하신 분들이 자기가 활약하면은 그 영상 계속 돌려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활약을 잘 못했으면 그 보기 좀 싫을 수는 있겠다. 저는 제가 형님한테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폰으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활약한 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 다 제가 롤토체스 1등한 사진 저 1등한 거 다 찍어 캡처 다 해놨어요. 개웃기다. 개 많죠. 저 이거 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한번 보여드려. 진짜 앨범이 있는데 앨범 꽉 이렇게 제가 롤토체스 1등한 거 이렇게 다 제가 뭐 뽀삐, 직스, 트리스탈, 롤로 요들도 했구만. 롤토체스 화면 캡처가 앨범 한가득 있어요. 진짜 이거 수백 장이에요. 수백 장. 전 약간 스포츠 하니까 생각나네. 근데 그거 어렵잖아. 한 8명인가가 그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쵸. 1등 하기가 빡센 거 같던데. 승리하는 거죠. 이게 해내야죠. 이 정도의 야수성은 있어야 된다. 훌륭하다. 뭐 약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은 아닌데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자기 업적을 자꾸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 업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왜곡된 건데 그 성범죄자들이 사진을 자꾸 찍어놓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미친 놈들이죠. 너가 지금 성범죄인 거네 어떻게 보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롤토체스 하면서 1등 할 때마다 이게 섹스지 하면서 바로 성범죄 불법 촬영을 해버렸구나 너가. 근데 이건 좀 건전한 불법 촬영이죠. 맞아. 이게 섹스지 하면서 이거에 해서 제가 실제로 범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지를 여력도 없고. 근데 거기에
캡처돼서 너한테 진 걸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흔적이 남잖아. 그거는 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아주 신뢰를 해버렸네요. 사죄해야 돼. 예. 피해자 지금 수백 명한테 사죄하도록 하고. 제가 딱 저한테 굴욕적으로 진 그 순간 딱 하나만 제가 캡처해가지고 마치 영원한 패배자하고 제가 영원한 승리자인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내 때는 내가 중학생 때는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생각나서 얘기를 하면은 내 중학생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약간 유행을 했어요. 예. 근데 중학생 때까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본 친구들이 잘 없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스타를 처음 입문한 거야. 네. 근데 당연히 내가 걔보단 잘하지. 난 초등학생 때부터 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걔는 게임에 진심이었던 거야. 진짜 배우려고 하는. 따지자면 약간 차범근 축구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정도의 마음의 어떤 정석으로 이제 배워야겠다. 근데 걔가 손도 나름 빠르고 재능은 있었어. 근데 처음 해보니까 그 질럿들을 뽑아서 나한테 막 우클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택 당을 하면 알아서 질럿이 퍼져서 싸우는데 A 좌클릭. 뭐 그런 걸 한 거지. 이제 그래서 점사를 하려고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나 이제 그냥 저글링 같은 거랑 이제 히드라로 걔를 농락을 하고 딱 한 판 이긴 거지. 걔가요? 내가 예. 내가 이기고 그 뒤로 안 했어. 그 뒤로 안 하고 계속 놀렸거든. 예. 족밥을 놀렸거든. 그리고 절교했어. 진짜 한 2달 날 쌩까더라고. 예. 그러고 이제 그 뒤로 다시 좀 화해를 했는데 그 뒤로는 내가 이긴 적이 없어. 왜냐면 난 딱 4드론 벙커링까지만 하고 스타를 손 뗐거든. 가끔 이제 피식대학 형들이랑 할 때도 난 4드론 나고 안 먹히면 바로 나가. 날빌만 해가지고 날빌만 올인 유저구나. 처음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게임을 못 끝내면은 이제 그냥 혼자 꺼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 그 작년 초반 정도에 스탠드업 했을 때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농담이 수위가 지금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정제하고 인지하고 계속 깎아내고 있는 건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쇼를 하면 나중에 한번 꼭 보러 오십시오. 진짜 웃길 자신이 있습니다. 와서 주시고 이제 작년 초반에 제 마음가짐이 어땠냐면은 농담을 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에라 씨발하고 그냥 질러버려. 막 근친 농담이랑 사이비 종교 농담을 던져버려. 사드론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드론이 딱 갔는데 상대가 막 12게이트야. 막 그 12 앞마당이야. 그러면은 그냥 사드론 날 잡고 후드로 패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신나게 그냥 다 잡아 따먹는 거예요. 그 제가 무대 위에서 사드론을 이렇게 첫농담을 그런 거를 딱 뱉어버려 되잖아요. 그날은 제가 진짜 제대로 따먹어요. 찢어버리는구나. 진짜 제대로 따먹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면 올인 빌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프로들이 왜 그 사드론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전문적으로 말은 안 할게요. 뭐 11드론 같은 뭐 그 안정적인 빌드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무슨 상황에도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무대 위에서 계속 사드론을 하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 사드론이 성공할 확률이 좀 적지. 적죠. 예. 근데 하면 쾌감이 지리지. 도파민. 무대를 사드론을 하면 어떡하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제가 유야무야 이제 또 뭐 그냥 마무리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 남한테 피해는 안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없는 시야였기 때문에 그게 제 최선이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의 그런 거죠. 맞아. 뭐 아무튼 그랬고 또 오늘 일부 가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자, 이 최근에 대선 토론이었죠. 맞아. 이거를 핸들을 잘 틀려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모니터링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들 후보들은 자기 모니터링을 할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로 전환을 하는데 좋네요. 대선 토론이 엊그제 있었고 그 대선 하기 전에 3번이 있대요. 3번. 그래서 첫날에는 뭐 이제 뭐랬더라 뭐가 있었고 그다음 뭐 경제 정치 이런 걸로 하는데 이제 한바탕 또
서로 싸움이 있었죠. 예. 제가 그리고 뭐 정치를 좀 잘 알지는 못해서 예, 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걸 기대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거 하나는 있어요. 이 정치 토론 얘기. 왜냐면은 문 열고 철현이 형 집 들어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지금도 저기 탁자에 이재명 사진 아니야. 저거 있잖아요. 저기 있는데 해명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이제 있답니다. 선거 공보가 온 거예요. 그걸 뜯어놨는데 당연히 1번 기호 1번이니까 위에 이재명이 있겠지. 그거 놓은 건데 이재명 액자를 걸어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니까 그거 공보를 탁자에 놨는데 이재명 저는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재명이다. 그건 너한테 들킨 게 수치스럽네. 뒤집어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들어왔는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중도를 지키려면 적어도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님 사진 정도를 맨 앞으로 해놨으면. 그분 빡세던데? 그분 그 짤에서 봤는데 예. 그분 정가 17번 무슨 진짜 17범이고 내가 내용 보니까 그게 무슨 이제 정치 전과라든가 뭐 운동권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기 협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손 뭐 이런 걸로 17범이라고 하시죠. 그래요? 그분 그 막 경제 살리시겠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 예. 뭐 지하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경제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분이 드물게도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그 흡사 코미디 팬들은 알만한 얘기인데 그거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는 그 송하빈 형의 부캐 송재갑이 그 포도색 그 포도당이라고 맞아. 해서 겹쳐버렸네. 그 파란색 빨간색 합치면은 보라색이니까 하빈이 형도 그 아무도 안 건들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추측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좀 달라. 하빈이는 그 통합 진보당 색깔. 그 통합 진보당의 잔재야. 그래서 보라색으로 하고 있고. 그랬나 보네. 전 뭐 그래서 송진호 후보님 정도는 올려놔야지 중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러네. 보라색. 근데 둘 다 송씨다. 공교롭게. 그러네요. 큰아버지 아니야? 진짜 그러네. 약간 냄새 나는데. 이거 약간 이 부분 조금 몇 개 더 해가지고 쇼츠각으로 해서 송진호와 송재갑의 그 음모론. 맞아. 공통점 둘 다 송씨고. 보라색 쓰고 있고. 보라색 쓰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체격도 비슷해. 체격도 비슷하고. 약간 단일화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둘 다 거짓말 잘하고.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전혀 이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둘 다 전과 있고. 하빈이 집에 그냥 뭐가 있겠지. 고양이 확대범 뭐 이런 걸 쓸 수 있어. 그렇죠. 이제 그 사기. 뭐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 네. 무튼 대선 토론을 또 했는데 뭐 짤은 많이 돌더라고. 내가 그날 뭐 공연이 있었나 뭐 그래서 라이브를 못 봤고 이제 막 요약해 놓은 거 이런 거 봤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예전 이제 노통 시절에 영상이 또 알고리즘으로 같이 뜨거든요. 저 그거 봤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때는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좀 리더 같은 느낌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토론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약간 제가 이번 토론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이제 저는 철저한 중도고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더. 근데 왜 이렇게 빨간 티를 입었? 이 밑에 파랗게 입었잖아. 대한민국이구나. 국대구나 국대.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토론을 보고 느낀 점이 이제 이준석 후보님이 제 알고리즘에 계속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롤도 보고 막 20대 남자고 이러다 보니까 롤대남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롤대남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님이 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지지한다기보다 뜨니까 이제 본 그게 있어요. 이제 이번에 후보들 토론도 그렇고 이준석님이
토론으로 막 이재명님을 막 공격적으로 조금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토론이니까 충분히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너무 이재명님만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그때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뭐.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통합진보당 그때 어떤 후보가 이정희였을 거라 아마. 저 문재인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랬나요? 아니,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때 아예 이제 진보 이런 쪽이라 가지고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온 겁니다. 이 말을 했었어. 아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거죠.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뭐 분열을 더 일으키는 짓이다라고 나는 봐. 왜냐면은 이준석이 실제로 잘하는 게 그런 식의 토론이어서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다른 후보의 그 흠집을 잡는 게 사이다로 보일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전략일 수 있죠. 브랜딩.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름의 전략들일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뭐 어떤 낭만이 있었냐면 공격을 하다가도 약간 당근을 먹여줬어.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좀 진짜 어렵게 이제 대답하기 어렵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뭔가 젠틀한 토론이었다면 이제는 씨발 네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내가 바로 꼬투리 잡아버리지, 이게 토론의 약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이회창 그렇게 토론했을 때도 뭐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셨나 보군요 식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게 보는 사람들과 댓글을 남기면서 막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조금 그게 아쉬운 것 같은데 이준석님처럼 지금 내가 이 토론을 주도하고 있어 이 명백한 호흡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관객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토론은 뭔가 이준석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이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다들 받아들이는 그 수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전 그리고 실제로 몇 개는 이준석님 말에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3조 AI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당연히 3조짜리 사업이니까 미리 다 개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100조였을 거야 아마. 100조?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했으면 사실 겐토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맞는 말은 맞는데 그 공격적인 태도가 상대를 당연히 수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서 맞아. 이게 그렇잖아요. 평소에 대화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해도 쏘아붙이듯이 말하면은 받는 사람도 그거는 제가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격적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게 조금 토론 보면서 아쉬웠던.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데블스 플랜이라고 이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협상 같은 걸 계속 한다는 말이지. 어쨌거나 한 명 살아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포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비꼬듯이 너 이거 못하네. 근데 그렇게 후자처럼 하지? 바로 뭐가지 날라가.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정치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포섭을 할 때는 포섭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포섭을 하고 자시고 낭만 있는 후보는 없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요. 진짜로 죽었다는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역시 없는 시대다. 역시 이재명 지지자답게 사람 죽이는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말. 너가 방금 날 어디 몰아가려는 것 같아서 바로 카메라 꺼버렸고 잠깐 30분 된 것 같아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19.5화 제가 하는 거예요. 잘했어. 대선 얘기 뭐 그렇게 많이 할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저는 좀 지적이고 의미 있고 진짜
좀 대한민국의 경제와 출산율 이걸 또 살릴 그런 자살률을 줄일 행복률은 높일 그런 후보님을 뽑겠다. 맞아. 좋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냥 뭐 사실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느낌은 난 안 난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누가 봐도 좀 기품 있고 약간 좀 말도 잘 하지만 상대를 좀 배려도 할 줄 알고 좀 여유도 있고 이런 후보가 있다면 네. 그런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왜냐면은 그 날카롭게 서로 공격하고 이거는 유행이 지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컨텐츠적인 거에 있어서도 올해 트렌드는 무해한 것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좀 무해한 거 좀 누가 봐도 좀 공격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다시 왔고. 근데 이 시대에 로스트를 해버렸네요. 딱 우리와 친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로스트와 글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과 저희는 근데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다른 콘텐츠들이 조금 더 무해해 보일 수 있으니까 완전 갖다 붙이기네요. 십자가를 진 거지 우리가. 아무튼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사견 얘기를 해봤고, 자 2부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또 이번 주에 가져온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손흥민이.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이번 주도 맛있다 진짜. 이번 주도 썸네일이랑 이거 제목 맛있게 나와.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어떡해? 이게 저희도 좀 지향이라고 할 뻔했는데 지양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지양 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술리잖아.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자극적인 소식이 너무 많은데 그거 이 악물고 우리끼리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게 좀 더 잘못된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예능에서도 그렇고 대선 얘기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 공중파에서 매스미디어에서는 좀 책임이 또 그만큼 높기도 하고 그들이 걸어온 행보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를 볼 때 난 저 사람 보면서 마음 편안하고 남이랑 공유할 만한 거 하고 싶어 하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맞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해보자. 손흥민 사건 아시죠? 자세히는 몰라. 그냥 헤드라인만 계속 봤어.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요약하면 손흥민 전 여자친구가 그 손흥민을 협박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아이가 너의 아이다. 근데 이제 손흥민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시기에 협박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근 한 1년 이내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흡족해하고 있고 손흥민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그러고 방금 필요 없는 사족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억을 뜯어갔어요.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에게 3억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뜯어갔어? 예, 받았어요. 근데 또 달라고 한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손흥민이 제대로 이제 그 수사기관 이런 거 끼고 이렇게 파헤치니까 그 전 여친이랑 그 전 여친의 현 남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 뜯어보자라고 계획한 놈들이 같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완전 복잡하게 됐습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그 실제로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가 맞긴 해?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이제 잠깐 만난 사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럴 수 맥락이 있죠. 이제 뭐냐면은 해외에 드레이크라는 래퍼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고 해외에서 막 엄청난 레코드 셀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해외 거의 최고급의 랩스타인데 이 사람은 창녀를 많이 이렇게 스트리퍼들이랑 잠자리를 많이 가져요. 근데 꼭 콘돔을 끼고 피임 기구를 하고 그리고 피임을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콘돔에다가 핫소스를 뿌려놔요. 진짜로. 다시 이렇게 할까봐. 그쵸. 이걸 이렇게 후루룩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먹을까봐. 호로록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호로록.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근데 이게 사실 드레이크의 자식을 갖게 되면은 드레이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막 낙태해 이럴 것도 아니고 이제 양육비를 줘야 하니까 양육비도 줘야 하고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이게 기회예요. 그 스트리퍼 이제 스트리퍼들이 엄청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에서 좋은 평가나 그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드레이크가 챙겨주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드레이크 아이의 임신을 해서 신분 상승 약간 그런 거네. 예, 그렇게 돼서 드레이크는 철두철미한 거죠. 한편으로는 좀 악질이라는 생각도 해요. 그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변기에 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변기에 흘리거나 뭐 갖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그 사후의 어떤 그치. 성 그런 거를. 근데 그거 핫소스를 뿌려놓은 거 뭐냐면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여자들을 지금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거잖아요. 더 쥐더치네. 이제 쥐더치죠, 쥐더. 아, 더치네. 저 더치페이 뭐 그런 쥐더 완전 그니까요. 이거는 조금 악질적이라고도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하지만 쥐가 지나가는 통로인데 그러니까 쥐가 그냥 지나가게 둘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쥐덫을 나서 쥐를 죽이겠다. 네. 약간 좋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손흥민 국가대표님의 국가대표님 뭘 하셨던지 그 여자와 어떤 관계였던지 솔직히 상관도 없고 네, 관계도 없고 마음껏 이제 하고 싶은 거 손흥민님 다 해도 되는데 아쉬웠던 건 이거였어요. 뭐 올해 손흥민 선수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폼이 엄청 부진했어요. 아 맞아. 네. 내 생각에 이게 엮여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협박을 하니까 네.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아주 개 같은 양반이네. 아니 그쵸. 이게 국가대표의 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경기를 뛸 때 경기만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형 무대 딱 올라가야 되는데 딱 무대 올라가기 딱 10초 전에 이제 자 이제 코미디언 박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형한테 오빠 나 임신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경기에 일단 무대에 집중 못해. 네, 집중 뭐라고 하면서 일단 발은 올라가겠죠. 경기에 그러면서 일단 농담 생각 안 나고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겠지. 손흥민 선수도 이제 열심히 뛰겠죠. 훈련을 해놨으니까 체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의례적으로 해온 게 있는데 그 무대를 서거나 그 스포츠에서 경쟁을 하거나 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야수성이 엄청 필요가 한 순간이잖아요. 맞아. 딱 이론에서 벗어난 무언가가 계속 일어나고. 맞아. 그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뇌가 이게 그 임신 쪽으로 회로를 지금 신경. 그러니까 저도 형님이랑 이제 눈 마주치고 있을 때 예전에 저 오도시 하나 따먹으려고 형님 말에 집중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손흥민이 맞아. 그 골 박성균 골 나버렸다고요. 손흥민이 박성균이 돼버렸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큰일 났네. 진짜로. 아니 근데 그 너무 맞는 말인 게 이게 사실은 어떤 무대라든가 이런 스포츠 같은 거는 진짜 무아지경에 이를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 순간만 있는 집중력이 발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볼 때라든가 뭐 이런 상황.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나 오빠 임신했어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머릿속 한켠에는 이거 공을 차야 되는데 잠깐만 저게 막 이렇게 축구공이 내 애로 겹쳐 보이고 막 이러면은 저거 차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임신했어의 대상이 이제 또 본인이 같이 결혼하고 미래를 꿈꾸고 싶은 여자가 아닐 때는 머리가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죠. 아이씨 짜증나. 그게 핵심이네. 너 누군데? 약간. 아니 그리고 그 같이 미래를 꿈꾸고 싶은 여자도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오빠 나 임신했어 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오빠 나 임신했어 3억 줘.
아 근데 그 3억을 이미 줬다는 것도 또 그렇다. 또 줘 이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약간의 그게 있었던 거긴 하네. 예. 어쨌거나 그 정우성 마냥 뭔가 이게 혼외자일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긴 했겠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수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하루가 달리 왔다 갔다 뭐 말이 하더라고. 여자가 임신을 실제로는 안 했다 뭐 했다 하더니 했는데 손흥민 아이는 아닌 것 같다라든지. 맞아. 근데 국가적 인물이기도 하고 이게 또 매스컴에서 함부로 말 퍼졌다가 또 파장이 커질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딱 내가 알기로는 오늘인가 내일 그거 하지 않아? 그 유로파 리그인가 결승?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뭐 처음으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린의 만에가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토트넘이랑 맨유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요게 터졌으니까 손흥민 씨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딱 영 좋지 못하다 지금 상황이. 딱 보니까 이게 토트넘 맨유 그 전력도 지금 리그 3, 4위로 완전히 전력도 비슷한 상태에서 이거 아무튼 지금 저희가 수요 일자가 5월 21일이다 보니까 한 20 저희가 업로드가 토요일에 될 거니까 27일 되면 또 뭔가 아니 뭐 숫자를 내가 왜 못 세냐 24일 되면은 뭔가가 다를 수도 있겠지. 27일 너무 넉넉하게 잡았다. 그때는 한참 뭐가 나왔겠네. 네. 아니 근데 그런 거 같아. 사실 그 여자 그 사람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긴 한 거잖아. 그러면 근데 내 생각에 맞았으면 3억 받으면 안 되지. 그 사람 그렇죠. 처음에 진짜 그건 협박할 요량이었던 거잖아. 네. 처음부터 내가 양육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손 떼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50억 받아야지. 얘 평생 내가 입 다물고 그냥 혼자 키울게라고 할 거면 한 50억 받아야 되고 그냥 애매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 돈 궁할 때마다 연락할게 정도였으면 이제 한 몇 억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가 완전히 제가 아까 말한 그 드레이크가 핫소스를 넣는 그런 이유일 건데 이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 그 여성분이 그런 직업의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 좋은 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임신은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고 형님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그게 좀 보면서 그 여자 편을 들기가 조금 짜증이 났던 게 뭐였냐면은 한 번 달라 그랬다가 또 달라 그랬다가 한 번에 달라 그러고 뭐 어쩌다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얘기가 우리 귀까지 들어왔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렇지. 딱 달라고 하니까 주네? 나 또 한 번 해도 또 받아 먹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3억은 좀 적소. 그렇지. 예, 4달러 이거잖아요. 4달러잖아. 좀 그래서 그 여자 편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인생도 지지하는 사람이면서도 좀 그 여자 편이 안 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매월 뭐 1,000만 원씩 달라, 1억씩 달라 이렇게 했으면 또 말이 될 수도 있죠. 우리 귀까지 안 들어오게 했어야지. 그렇지. 그때 3억 주고 또 이렇게 3억 받고 또 갑자기 3억 또 달라 하고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 근데 만약에 손흥민 님이 저희가 중도 팟캐스트로서 손흥민 님이 잘못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단도리를 잘 안 친 거. 이런 말이 나오게끔 피임 제대로 안 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일 수 있고 어쨌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제 3억을 이미 줬다. 이것도 문제지 사실. 진짜 아니었으면 그 전에 이제 3억 달라고 할 때 왜 주냐고. 그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줬겠지. 그러니까 피임은 제대로 하셨는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그렇잖아요. 피임약 먹고 막 피임기구 차도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면 임신이 되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피임은 아마 뭐 손흥민님 지금도 여론이나 뭐 수사 내용이 그 아이가 손흥민 아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이어서 뭐 피임 쪽은 제대로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단돌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계속 약속했는데 이제 너 엄마 걸어 하고 약속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말 걸면은 말 바꾸면은 그러면 또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내 생각에는 뭐 그
선수의 성생활을 난 문제 삼고 싶진 않아. 왜냐면은 그만큼 진짜 고생하고 네.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줬어. 그만큼의 즐거움을 본인이 되돌려 받으려면 이게 정상 섹스로도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100대 1 섹스 정도 해줘야 우리한테 주신 즐거움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고. 예, 굳이 그렇게 치환을 해야 된다면 그런 건 아니긴 해. 예.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나는 당연히 건강한 신체 건강한 남성이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이거는 사명이니 예. 국가대표로서 너가 이 정도의 재능이 있는 건 사명이니 은퇴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연애는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선수가. 저 누구였더라? 걸스데이 박민아님이랑도 연애는 안 했잖아요. 난 몰라. 아무튼 그때 한번 혼났겠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거는 나는 뭐라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뭐 생길 정도의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다. 예, 저는 이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이 사건 봤을 때. 뭐 손흥민 아이 임신 했기를 바란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국가대표가 너무 못해요. 지금. 예, 지금 뭐 황의조라든지 아시안게임 2018년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스트라이커 자리를 채울 사람이 나타났나 싶었는데 야동 배우가 돼버리질 않나. 그러네. 예. 지금 뭐 그 스트라이커 자리도 그렇고 기성용님 나가고 그 자리도 그렇고 지금 뭐 몇몇 고군분투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수비 자리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김민재 같은 아주 든든한 국밥 센터백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슈퍼 플레이가 가능한 그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 그리고 완전히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난 안정적인 패서 황인범 선수 그 손흥민 말할 것도 없고 저 황희찬도 좋고 이제 얼마나 자원들이 많지만 맞아. 이게 규합이 뭔가 좀 안 되고 맞아. 또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나라는. 맞아. 아니 근데 손흥민님은 자식 한 10명 더 낳아야 돼. 그러니까 그 야구에도 그런 거 있거든. 이제 뭐 이대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네. 뭐 레전드 뭐 양준혁 뭐 이렇게 이승엽 뭐 박찬호 뭐 이런 이대호 뭐 이종범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종범도 이정후 아들 하나만 낳았잖아. 네. 한 대여섯 낳았으면 네. 한국 국가대표가 짱짱했을 거 아니야. 네.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일부러 지금 자식 안 낳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 전력 약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까먹는 놈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너는 많이 나오면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거가 커질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제 차세대 일배 같은 게 이제 또 일배, 오유, 뭐 메갈리아 뭐 이런 거 이제 다음 세대로. 형님도 그래서 안 낳고 있는 거잖아요. 왜 국가의 이 외모적인 이제 국위 선양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치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 내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애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갓 만들어진 그런 애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혼외자가 생길 거면 이미 한 19살 때 함부르크 시절 이럴 때 그때 나왔어야 했어. 도르트문트인가 뭐 아무튼 레버쿠젠 시절에 실수로 나와서 지금 한 3년 뒤에 4년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은퇴할랑 말랑 하고 있을 때 걔가 올라와야 돼. 그 정도가 돼야 그런 선물은 기대해 볼 수 있어. 그 선순환을 끊이지 않고. 지금 이강인 선수 지금 그러니까 화이팅. 아무튼 뭐 이제 저희 농담으로 하는 거고요. 네, 농담이고. 이제 저희는 뭐 당연히 축구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 없이 좀 뭐 스포츠든 뭐든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년이 월드컵이더라고. 맞지? 26년 북중미 월드컵. 네. 내 생각에는 지금 전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3패 탈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원은 괜찮은데 지금 그거를 원팀으로서 그 한 명 이끌어갈 감독이랑 그 돼야 되는데
축구협회도 너무 시끄럽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도 이렇게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돼서 국가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고 거기에서 뭐 자본을 운영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또 한 번 또 실수하고 시끄러워질 거 분명하단 말이에요. 맞아. 예, 왜냐면은 안 변했잖아요. 변해라고 하는데 안 변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면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러면서. 또 진짜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할 일이 있잖아요. 맞아. 잠깐 짬내 가지고 니들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해준 건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고. 짬내 가지고 한 그쵸. 거구나. 맞아. 네. 근데 진짜 원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또 너무 야빠로서 야구 얘기만 하는데 하나 이글스가 요즘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팀들끼리 규합이 너무 잘 되거든. 그래야 근데 돼요. 규합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류현진 선수의 존재감이야. 류현진이 작년에 오고 솔직히 개인적인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 네. 근데 뭐냐면은 한국 KBO 리그에는 외국인 선수 3명을 보통 데려와. 네. 그러니까 TO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조건 외국인이 강한 전력이기 때문에 팀마다 3명씩은 항상 있는데 보통 투수 2명에 타자 1명을 외국인으로 데려옵니다. 그럼 선발 투수 2명. 그래서 야구가 이제 주 6일을 하니까 선발 투수는 매일 1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긴 이닝을 해줘야 되고, 아무튼 제일 실력이 좋은 투수들을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이렇게 꽂아 놓는단 말이지. 네. 하나는 외국인 선수가 2명이 왔는데 류현진이 이제 3선발이야. 그러니까 네. 세 번째로 잘하는 선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 선수의 존재감, 류현진의 존재감이 뭐냐면 용병들이 왔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던 네. LA 다저스라는 엄청 세계에서 가장 핫한 팀에서 뭐 사이영상이라고 하는 투수상 뭐 2위까지 했던 엄청 잘하던 투수가 한국에 자기가 왔는데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팀 자체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있는 팀. 그래서 투수들끼리 외국인 선수들끼리 엄청 규합이 잘 되고 또 외국인 선수들이 또 파이팅이 넘쳐서 그 하나 수비 같은 거 개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투수가 와가지고 너네 내가 잘 막아줄 테니까 좀 한 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막 응원을 해줘. 네.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외국에 진짜 타지살이 하러 온 애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은 내가 내 한 몸 팔 부러지더라도 한번 진짜 던져보고 몸 날려봐야겠다 하고 진짜 악착같이 뛰거든. 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낭만이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들 진짜 막 이렇게 내가 제일 잘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엄청 극화돼 있거든 지금 하나에. 지금 그거를 항상 손흥민 선수가 해줘서 저희들이 성적 잘 나올 때도 맞아. 있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 뛰어야 된다. 이제 머리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거잖아. 예. 그러니까 원래 막 그 마스크 쓰고 투혼 하던 손흥민이 예. 이제 조금만 이렇게 못해가지고 안 된다 후배들한테 손가락질 딱 하면은 후배들이 형이 뭘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억장이 무너질 거야. 야, 진짜 가슴 아프겠다. 어.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이강인 선수랑 충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김민재 선수랑도 충돌이 있었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맞다도 아니지만 국민들의 시선으로서는 그래주길 바라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맞아. 근데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리더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손흥민이 리더 역할을 하려고 올라가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도 조금 뇌 한편으로 얘들이 그 사건 보고 나 지금 리더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조수로 보는 거 아니야? 조금 눈치가 보이실 수. 그러면은 진짜 타격이다. 근데 해외 축구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해외 축구 보면 다 스캔들이잖아, 걔네는. 야동 찍고 돌아온 놈, 노상 방뇨한 놈, 자기 저기 친구 아내랑 잔 놈, 동료 선수 아내랑 잔 놈.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다 같이 사고를 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느낌으로 다 한 번씩 범죄 저지르고 모여. 우린 축구 아니면 더 없어. 뒤가 없는 새끼들. 약간 그 뭐 소림 축구처럼, 그러니까 다 망가져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불태워보자 이렇게 하고 모이는. 네. 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 그것도 극단적이지만 괜찮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한번 팀을 잘 꾸려서 월드컵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재밌었네요. 손흥민 토크. 역시 근데 혹시 뭐 그럴 리 아예 없겠지만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이 뭐 상관없죠 뭐. 그렇긴 해. 나중에 여기 손흥민 선수 앉아가지고 같이 저희 팟캐스트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손흥민 선수 모실 정도로 우리가 세진 않으니까 손흥민 선수 아들 나중에 좀 커서 네. 출연 의사가 있으시면 그쯤에는 저희도 좀 모실 만한 사람이 돼 있을게요. 맞아. 그래 그렇게 약속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컨텐츠 추천하고 농담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간단하게 후다닥 해버리고 마무리 해보시죠. 제가 컨텐츠 추천을 사실은 요즘 너무 좀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잘 못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와이프랑 같이 타임킬링용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넷플릭스에 아마 최근에 있다가 없어졌고 티빙이랑 이런 데 있는데 레디 오어 낫이라고 호러 영화예요. 호러 영화인데 어떤 설정이냐면 어떤 여자가 이제 좀 불우하게 자랐어. 어떤 남자네 집으로 시집을 간 거죠. 근데 그 집안이 보드 게임 같은 걸로 성공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인생은 핀다 생각하고 그 여자가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마탱이 간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려면 게임을 해야 돼. 근데 그 게임이 이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게임이야. 서바이벌 게임 같은. 재밌다. 그래서 뭐 그들이 모시는 어떤 귀신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상자에서 뽑아주는 카드, 그 카드에 나온 게임을 해야 되는 거야. 보드 게임 씬이. 그 결혼식 밤에 그날 첫날 밤에 그래서 이제 카드를 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숨바꼭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막 잡으러 다니고 뭐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의 내용인 건데 흔히 그냥 미국식 코미디 호러 영화. 약간 호러긴 하고 뭐 좀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나름 스트레스 안 받고 볼 수 있는 좀 중간중간에 좀 웃기고 엉뚱하고 우당탕탕하고 하는 게 계속 나와서 그냥 타임킬링용 영화로 재밌었다. 한 번쯤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봐볼게요. 이거 좀 흥미롭네요. 저는 오늘 애니 추천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오태균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해준 건데 약간 그 만들어낸 친구 아니야? 오타쿠에서 오타쿠 오태균 이렇게 약간 만화 추천해줄 것 같은 이름으로 너가 지금 방금 짜맞춘 거 아니야? 상상으로 나 친구가 있는데 얘랑 끝에 이름 같이 균자로 끝나가지고 친해졌어 이러면서 아무튼 그 친구가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리아 양. 아니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짓는 거야?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진짜 옆에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아리아 양이 옆자리에 있는데 러시아어로 러시아 사람이고 근데 일본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얘가 얘한테 약간 장난을 쳐요. 그래서 남주가 조금 우앗 하면서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면은 그 여주가 러시아어로 귀여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웃긴 점, 그 남주가 딱 그 이 여주가 그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하면은 여주가 바보라고 러시아어로 했을 뿐이야. 이러고 러시아어라서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그 남주가 딱 그 여주한테서 뒤를 돌아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혼잣말로 속으로 하는 거예요. 나 러시아어 속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게 왜 이렇게 니랑 잘 어울리냐 만화가. 맛돌입니다. 이거 진짜 맛돌이에요. 그래? 그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만화인 거야? 아니면 완결이 난 거야? 완결 났는데 이제 라노벨 원작이고 그 애니로 한 분기 동안 해서 있는데 재미가 적당히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류의 라노벨들은 뭔가 대부분 이런 멜로 코드인 거야? 이거는 학원 럽코라고 하는 장르죠. 그렇구나. 학원 럽코. 그러면은 약간은 개그물이야? 그쵸. 러브 코미디 이미 코미디가 붙였죠. 네. 그렇구나. 약간 이제 히로인이 여러 명이 생기면서 이제
이 남주의 옆자리에 이 러시아어로 하는 이 아랴 양이 아리사 양이 얘를 좀 좋아하는 티를 이렇게 내는 건데 러시아어를 하기도 하면서 근데 얘한테는 또 그 학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학생회 뭔가 일본 학원물에서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학생회 사람들이라고 하면 학생회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와 학생회다 하면서 쳐다보거든요. 그 학생회에서 엄청 동경받고 있는 회계였나? 아무튼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소꿉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얘 그 소꿉친구랑 이 옆자리 얘랑 서로 질투하면서 막 그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재밌네. 네.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제목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기 깜짝 놀랄 때면 러시아어를 하는 아리아 양의 일과 그 정확히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랴 양. 어렵다. 아무튼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봐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 던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의 농담은요 댄 민츠의 농담입니다. 네. 스타벅스 직원들은 항상 절 부를 때 제 이름을 틀려요. 저 여기 9년 동안 일했거든요. 좋다. 네. 야, 어떻게 그런 농담들을 잘 쓰지? 네, 약간 재밌고 딱 원라이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스벅에서 이제 번호를 부를 때도 많고 자기가 입력해 놓은 닉네임으로 부르는데 미국은 무조건 주문할 때 이름 물어보더라고요. 이름 물어보고 그 이름을 커피에다가 적어서 내놓을 때 이제 불러줘요 이름을.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B-27번 고객님 이거 시작하는 거죠. B-27번 고객님. 막 미국에서는 뭐 라스트 네임으로 적어놓는다든지 하면은 실제로 스타벅스 직원들이 이름을 틀리게 부른다는 그런 편견,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앞에 셋업으로 하고 그러네. 직원으로 이제 꺾어버리는. 웃기다. 좋은 농담이었어. 네. 자 그러면 우리 19화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20화예요. 다음 주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회차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20화 생각해보니까 20화라서 얘기를 해봤어요. 매주 발전하고 더 재밌어지는 철현이와 성균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현이와 성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